때로 1%를 버리는 것이 99%를 살리는 것이다. 때로는 모든 소대에는 모터 박사가 한 명쯤 있게 말했는데, 그는 당연히 엔진을 정비하고 관리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 책임을 적절치 못한 대원이 맡게 되면은 해상 침투 작전 후에 한때 모터라 불리웠던 고철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팀원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활용하라. 재능을 파악하고, 리더가 자기가 이끄는 팀원들에게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무되고 의욕을 갖게 되는지도 알아둬야 한다. 리더가 그저 주어진 일상적인 일이나 처리하면서 팀원들을 이름도 모르고 자벽구 취급을 하면은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하루 8시간에서 1시간씩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면서 회사를 꾸려가는 것은 40년 전이나 가능한 얘기였다. 지금은 다르다. 높은 교육 수준, 다양하고 전문화된 특수기술, 창조적인 능력이 이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요즘 60년대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회사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시각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현대의 직장에서 그럭저럭 현상 유지하는 관리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현대 직장은 자신의 관리하에서 편성된 사람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휘자로서 리더를 필요로 한다. 리더. 팀을 위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들의 지닌 재능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파악을 해야 한다. 하나의 작전이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많은 분과 작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분과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낙하산 점프와 비행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중낙하 장비 및 기술 습득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작전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했고, 소대에서도 항공 분과의 업무를 전담했다. 모든 소대는 모터 박사가 한 명쯤 있기 마련인데, 그는 당연히 엔진을 정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 책임을 적절치 못한 대원이 맡게 되면 해상 침투 작전 후에 한때 모터가 불리었던 고철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할 것이다. 모든 부대원은 병기를 배당받으며 누군가는 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 문제는 한 가지, 일이 2개 이상의 분과에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리더가 관련 분과와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는 각 팀원의 주요 특기 사항을 정리한 자료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자료 수집은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자료처리에 기입된 정보는 정기 업무 평가 때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 체계를 정립해서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라. 동시에 표를 만들어서 실적 추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해라. 네이비실은 해군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개인의 실적을 평가한다. 이 평가 자료는 리더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다. 선발위원회에서 팀원의 진급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적이 너무 형편없으면 안 되고, 좋은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르다. 리더는 모름지기 사람이 좋다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부대에서 어떤 팀원이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훌륭한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팀을 위해서 그 병사를 전출시켜야 할 때가 있다. 팀에 소속되지 않은 병사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많지만 자신이 맡은 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팀원이 주어진 임무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서 팀은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이 또 다른 팀원들은 그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 된다.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 내에서 무능한 사람도 이렇게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팀의 보호자로서 행동하라. 해군 복무 과정 초기에 나는 장교 승진 교육을 위한 지원서를 전달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팀의 상관이 막 교체될 시기였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전출할 우리 팀 상관과 내 진로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한 적이 있다. 그 상관이 이미 우리 팀을 떠난 후에야 장교 지원 시기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상관에게 내 기록과 장교 승진 의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 올 상관이 내가 장교 승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장교 승진 지원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해 주고 떠났다. 그때 우리 팀에서 또 2명이 더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와 그들 2명의 지원자는 전체 해군에서 선발된 장교 승진 교육을 위한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상관은 먼저 우리들의 지원서를 서로 비교해보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 상관. 자, 이 장의 교훈은 뭘까? 첫째, 밀접한 관계를 맺어라. 팀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면 결코 그들을 알 수가 없다. 또 자신을 챙기라. 팀원의 재능을 파악하고 활동하면은 그게 바로 팀의 자산이다. 한 팀원의 운영을 결정할 때 반드시 팀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라. 모든 문제를 기록 정리하라. 특히 시간을 들여서 판단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록하고 정리해두라. 후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됐네요. 자, 팀워크 3장에서 팀을 자극하라. 평범함은 사기를 떨어뜨린다. 리더는 팀을 지휘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팀은 매우 다이나믹한 용어다. 자유는 중요하다. 모든 팀원들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멋대로는 아니다. 리더가 나아갈 방향과 팀원의 안정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팀의 틀과 근본이 무너진다. 팀은 비틀거리 가다가 와야 된다. 리더는 팀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차 그들 부하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리더로서 당신은 팀 전체는 물론 팀원 각자가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함으로써 팀과 팀원이 최대의 전시력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원들 모두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을 무너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칭찬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책임감이다. 팀이 굴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바로 책임감이다. 내비실 부대원으로서 잘못을 저지르면 깨끗이 자백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개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골선없게 구는 부대원들이 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부대원은 효정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제명된다. 신뢰와 자신감의 상실은 팀을 죽일 수 있다.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다. 아주 엄격하게 다뤄진다. 일단 그런 행위를 색출하여 잘못된 것은 근절시키고 책임 주체가 없는 실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충 용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내비실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신속하게 또 상황을 처리하고 형편없는 업무 수행과 행위 결과를 어느 한 명이나 소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고 전체에게 감당시켜야 할 때가 있다. 전체에게 기존에 부합하지 못한 팀원을 방치한다면 팀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팀 정비, 개인 장비, 그 다음이나 자 훈련이든 실전이든 내비실 부대원이 가진 것이라고는 장비 그리고 팀뿐이다. 장비 수리는 필수적이다. 장비를 평소에 잘 정비해 두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는 내 것이다. 장비. 자, 우리는 구명록에 대해서 팀워크의 중요성은 수영훈련은 책임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책임성, 팀의 중요성,
3장의 교훈은 책임감이다. 주인의식을 가지라. 팀 장비, 개인 장비, 그 다음이 나이다. 팀 스피릿. 임무 지시는 명확하게 최고의 기준을 설정을 하라.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다. 권리가 혜택이다. 권리가 아니다. 오만한 리더는 팀을 비생산적으로 만든다. 자신감이 있는 리더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이런 리더들은 설선수범할 줄 알고 진심 어린 행동으로 팀원들에게 믿음을 쌓아간다. 리더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서 일반 사병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일반 사병에 비해서 지위가 높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진실해야 한다. 나이,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전문가는 건방진 사람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존경을 받는다. 완고하고 전제군주적인 사업가는 전문적인 측면은 밝을 수 있으나 좋은 지도자인 경우에는 거의 없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사업가는 자기 혼자지만은 리더는 팀과 함께 존재한다. 리더는 오만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유통기간. 리더도 유통기간이 있다. 따라서 권력의 유통기간.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하고 독창적이며 다이내믹한 지위. 의욕적인 전문 직업인들은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있다. 본능적으로. 전령도 자신만의 특권이 있다. 리더는 자신의 지위 능력을 분석하고 권력과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얻어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해군에는 졸병도 자신만의 특권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실 그래야 한다. 리더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팀이 없는 리더는 이름뿐이다. 팀이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졸병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성공과 진급은 축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되새기지 않으면 팀원들의 존경심을 잃게 될 것이다.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승진이 복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역시 사병 시절을 결코 지원했고 장교로 지원했고 복무하고 있던 내비실 팀에서 대사 장교 그래서 2달간 정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의 교훈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말고 대신에 남들이 당신을 높이 평가하도록 만들어라. 자신의 성공에 기뻐하라. 하지만은 자아도취에 빠지지는 말라. 올챙이 적을 생각해라. 아직도 그 연못에는 다른 올챙이들이 당신의 도움을 따른다고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마라.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서 출발했다면 자화자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그렇게 하면은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5장에서 최고의 리더는 현장에 있다. 최고의 리더는 코치가 아니다. 쿼터백이 되라. 사병 시절에 내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행정장교를 기억한다. 그 장교는 팀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의 지휘하에 있었던 200명의 그 소상히 다 알고 있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일관성이다. 자신의 팀이 협동정신과 동지의 단결력으로 똘똘 뭉쳤는지를 또 이런데 성공을 전혀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면밀하게 분석해봐라. 팀원들이 동료애가 있는 것인지 파벌끼리의 동지애는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거 일관성 있게 이거 차이를 두지 말고 일관성을 두라 는 거죠. 팀을 지휘하는 것은 일종의 게임이다. 신뢰는 일관성과 다르다. 리더가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일하고 금요일에는 모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임무를 제시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 일관성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지휘하는 것의 신뢰와 약속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6장에서 우리는 동료를 전장에 홀로 버려두지를 않는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라. 모든 팀은 각각 다른 임무가 있다. 성공에 대한 잣대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 팀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 구성원이 가져야 하는 인내심 또한 팀마다 다를 것이다. 팀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과거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인간성은 좋은지 등등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측면은 각 팀원들의 추진력, 열정, 지구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일과를 반복하는 팀원은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리더는 이렇게 지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는 팀원들을 파악해서 팀원들이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지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는 팀원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팀원을 지치게 하는 건 뭐냐? 팀원이 체력 소진으로 지쳐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잘 파악해서 지치지 않도록, 문제는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이나 특별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팀원을 주시해봐라. 불평을 하지 않는다. 장기적이건 단기적인 목표와는 상관없이 가중되는 스트레스가 팀원 사기에 미치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업무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충성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불쾌한 감정을 대충 숨기는 경향이 있다. 우선 업무 실적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해야 하거나 봉급을 조금 많이 이렇게 어려운 값을 위해서 경험 있는 팀원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새로운 팀원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팀원을 배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항상 같은 팀원만 활용하면 잠재 능력이 있는 다른 팀원을 억누르는 것이 될 것이다. 적절한 조언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 조언은 적절하게 관찰하고 적당한 때 하면은 효과를 발휘한다. 효과를 적절한 때. 리더의 과욕과 팀원의 사기는 당신의 수하에 있는 팀원이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쳐서 낙오될 정도라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방 문제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만일 팀 전체가 체력이 소진될 정도에 이른다면 리더가 지시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보상은 이럴 때 아주 적이다. 6장의 교훈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지쳐서 낙오되는 팀원은 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낙오자가 생기기 전에 알아차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라. 팀의 사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항상 신경 쓰라. 팀원들이 스스로 팀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라. 팀원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실속이 없거나 형식적인 보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렇군요. 유연하라. 그러나 원칙을 지켜라.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라. 아무도 실수를 하지 않는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는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팀에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편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지금 편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몇 주 후에 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관이 나를 불렀다. 내가 전력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향후 달리기 훈련에서는 전면에 서지 말라고 지시했다. 내 주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늘 운동을 열심히 해왔고 달리기 또한 누구에도 뒤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사소한 문제는 팀원들이 알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결국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팀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신중해지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리더가 모든 상황에 대한 각본을 미리 짜둘 수는 없다. 어떤 문제든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일에 비춰서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상기해보고 팀의 목표에 기초한 협동 방안을 짜도록 해본다. 자, 리허설이 없는 실전은 위험하다.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그래서 리허설이 필요하다. 실수를 반성할 기회를 줘라. 반성할. 내가 처음으로 네이버실에 복무하던 시절에
정찰 저격병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자, 7장의 교훈은 뭘까? 이렇게 때로는 팀원들의 실수를 허용하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실수를 처리하고 실수로부터 또 배우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진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실수가 사악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인지, 부주의에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착오로 생길 일인지 주의 깊게 고려해 보도록 하라. 실수가 분명해지기 전에 리더가 해결을 서두르면은 팀원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리더에게 의존하게 된다. 팀원들이 배우고 발전하도록 독려하라. 판에 박은 행동을 피하라. 책임감과 격려를 실천하라. 팀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 다만 너무 위협적인 행동으로 하지 마라. 부하 직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변화의 유연성에 대해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팀과 팀의 목표를 희생시키면은 안 된다. 유연하지만 팀의 목표를 희생시키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